네, 뉴스와이드 계속해서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은 세계 협동조합의 날입니다. 올해는 7월 6일이 세계 협동조합의 날인데요. 오늘 투데이 인터뷰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인 협동조합 친구들의 박종희 이사님과 협동조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현재 제가 협동조합 친구들이라는 이 타이틀을 보고 어떤 곳일까 좀 궁금해졌는데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협동조합 친구들은 지난 2013년 4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주된 사업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상담, 교육, 컨설팅, 그리고 경영 전반에 관해서 저희들이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협동조합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기업이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마트 네. 같은 곳을 가면 협동조합에서 만든 상품들도 네. 간간히 좀 눈에 띄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예. 자세히 모르는 것이 바로 이 협동조합인 것 같은데요. 네. 정의를 내리자면 예. 어떤 거죠? 우선 협동조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한 100여 국에 100개의 국가에 약 10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동안에 농협이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이런 협동조합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협동조합하고는 조금 달리 2012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발효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농협이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런 큰 협동조합과는 달리 5명의 사람만 모이면 누구나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 법이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이 소규모여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라고 네. 알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도내에는 현재 협동조합의 뭐 규모 뭐 어느 정도가 되어 있죠? 네. 우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는 2012년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된 이후에 현재까지 약 16,000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충북에서는 현재 약 500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립이 됐는데 근데 그 협동조합은 몇 가지의 그 다양한 그런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예. 우선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협동조합도 있고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협동조합, 저희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협동조합 중에서도 특히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특히 청주나 충주, 제천 같은 경우 도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소상공인 협동조합들이 많이 설립이 되었고 예컨대 괴산이라든가 괴산, 옥천, 영동이라든가 이런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그런 생산자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재미있는 것은 어제도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영동에 있는 추풍령 중학교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예.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도 그런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요즘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도시재생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을 사업들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들도 협동조합으로 많이 이렇게 설립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뭐 특징들이 있는 지역적인 특징도 있고 뭐 특색들이 있는 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렇죠. 요즘 뭐 우후죽순까지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좀 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협동조합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주목받고 있는 이유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역으로 협동조합은 어려울 때 빛이 나는 그런 기업체라고 그리고 기업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그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예.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는 도시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그 더 많은 실업자들이 몬드라곤에서 일자리를 얻는 그런 혜택을 얻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어려울 때 빛이 나고 그리고 단번에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은 모두 함께 협력해서 오래가는 경제 모델이라고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사는 나라 그리고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북유럽 국가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 선진 국가에 갈수록 오히려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15억 명의 인구가 협동조합 인구라고 하면은 그것으로도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협동조합이 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빨라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야기를 이해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고루 잘 사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앞서 저희가 협동조합이 5명 정도만 해도 협동조합을 꾸릴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안 해주셨단 말입니다. 네네. 어떤 것들이 있죠? 우선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인데 일반 주식회사라든가 상법상 회사에서는 돈을 많이 가진 주주가 돈을 많이 가진 자본가가 사업을 결정하는 이런 구조를 보이는데 협동조합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낸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1인 1표, 한 표밖에는 행사할 수 없는 이런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는, 다시 말하면 출자금을 내는 것도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일반 상법상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체 협동조합의 총 자본금의 30% 이상을 낼 수 없는 이런 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 구조와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는 권한을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게 하는 이런 민주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렇다면 협동조합 친구들이라는 이곳에서는 어떤 도움들을 좀 주시고 받을 수 있는 곳인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협동조합 친구들은 충북 도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연계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협동조합의 상담,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은 올해는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은 그 협동조합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전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 역량 그리고 협동조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협동조합의 대중화 다시 말하면은 협동조합을 좀 더 이렇게 쉽게 그리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올해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는 충청북도형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런 지원 제도를 저희들은 혜택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혜택 받는 만큼 지역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노력들의 결과물도 궁금하지만 물론 이런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에서는 개선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다라고 뭐 은연중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우선 그 정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라는 그리고 공동체 경제 혹은 포용 경제 이런 용어가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여성, 노인, 그리고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그분들이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한다.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지금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에서도 지방 정부에서도 물론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지원 제도라든가 지원 정책을 전달하는 전달 통로라든가 이 방법이 지금은 현재 중앙부처와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라든가 고용노동부 그리고 행정안전부라든가 그리고 여성가족부라든가
또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여러 부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을 단일한 그런 체계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그 제도와 그리고 정책을 펴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그리고 중간 지원 기관이라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있는 협동조합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리고 협동조합들이 사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그렇게 그 정책을 펼쳐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굉장히 나아갈 방향성이 뚜렷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런 나아갈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협동조합이 협동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예. 특히 협동조합은 동업인데 동업. 그런데 우리는 동업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협동조합을 제대로 알면은 협동조합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협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 협동조합,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제 흔히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이라든가 자활 기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듣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원 제도를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협동입니다. 협동. 그리고 그 출발이 바로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리 충북 지역의 협동조합의 모습 앞으로 어떨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희 이사님과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